부족한 매출이야.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컨셉이면 7천 정도는 찍어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5천을 찍는데 이걸 놔두고 다른 거 손댄다? 이게 너무 위험해. 맞아요. 저도 딱 그렇게. 점심 얼마 팔았어요, 오늘? 뭐지? 평균 그거예요? 요즘에는 70, 80 올라와서 풀대출 땡긴 거라서 뭐 주방 공사고 그거를 그냥 여력이 안 됐으니까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이거 다 원래 쓰던 거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보면서 이거 이제 읽어봤어. 본인이 쓴 거. 네. 알려줄 게 없던데? 아니 뭐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뭘 알려달라고. 그 나이에 그 정도 알면은 내가 43? 요때 깨달은 것들을 다 알고 있던데. 근데 이제 식당을 해보면 대표님 같이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 라는 고민을 할 거야 아마. 그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가 해보니까 최고 많이 했는데 7천만 원 정도예요.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 7천만 원 나왔던 게 코로나 좀 터지고 나서 블로그 마케팅 해보자고 해서 블로그 쓴 사람들한테 쪽지나 댓글을 다 뿌렸어요. 와달라고. 체험단 대행사 통해서 말고 직접? 네, 직접 다 뿌렸어요. 근데 그때는 효자동 맛집 치면 저희 가격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줄 서서 먹더라고요.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블로그 입장에서는 저희 가게를 2번 정도까지 쓰지 3번 이상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포항 사람들한테 다 뿌리니까 이제 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 그렇게 해서 마케팅 진짜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고, 즉석 판매 제조업도 하고 밀키트에서 밀키트 어떻게 팔까 막 하다가 맘카페에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맘카페에 한번 터져서 그때도 밀키트 택배 막 한 하루에 150이 막 쌓여서 기분 좋게 했는데, 온라인 가격을 조사해서 봤을 때 이 가게 기운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매출을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완전히 대표님의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진 가게야. 일반인들이 와서 이걸 했다면 정말 가게가 살아나기 쉽지 않았을 거야. 있잖아. 내가 왜 쭈꾸미를 작년에 마음 먹고 딱 접어버렸냐면은 그것도 권리금 하나도 안 받고, 권리금 받을 수 있는 자리야 1년 정도 버티면 누군가 나타나서 3천이라도 줘. 근데 난 그게 필요 없는 거지. 왜냐면 난 지금 당장 이걸 지금 안 하면 내년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올해가 내년 1년 됐단 말이야. 생선구이집 얻은 라인들이 권리금이 엄청 올라갔어. 그리고 가든에 자리가 없어. 내 말이 맞았던 거지. 쭈꾸미가 접었을 때 5명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매출이 진짜 얘기한 대로 6천, 7천을 찍어줘야 오너가 살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이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매장을 또 하나 하는 거지. 이쪽 매장 6, 7천 찍어서 내가 내 인건비 포함해서 1,500에서 2,000을 벌었다. 그럼 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 1,000만 원 떨어지게, 수익 구조가. 여기 이제 매니저를 둬야 되고 또 그만큼 또 보수도 줘야 되고 휴무도 더 주고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쪽 매장을 딱 보면 이쪽 매장에서도 여기도 잘 돼도 500만 원 나오고, 왜냐 오토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너무 잘 되면 1,00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2,000만 원이 내가 일주일에 한 3일 일하는데 나와. 그러면 그 나이에 뭐 베스트지 지금으로서. 제가 지향하는. 그렇지. 본인이 계획을 그렇게 머리에 가지고 있을 거라. 근데 이제 조금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2천 수익 나오면 그럼 하나 더 하면 2천 또 나오면 4천, 그러면서 확 벌렸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네, 내가 그랬으니까. 곱돌이탕이라는 본질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변형된 키워드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드는 말이 아니야. 그냥 곱창 전골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그냥 일반 키워드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듣던 키워드야. 근데 곱돌이탕 그러면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지. 오히려 닭도리탕 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곱돌이탕을 밑에다 집어넣었으면, 그게 블로그 막 던졌으면 그때 왔을 때 이게 안착되는 기간이 오래 갔을 거야. 매출이 떨어지는 내 예상은 그래요. 30대, 20대 친구들이 이제 식당을 할 때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막 핫한 거 하고 싶어 해. 아이디어도 막 내고 가지고 막 내가 만든 가게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오래 해보면 이거는 잠깐은 힘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해. 누군가 장사를 시작한다면 좀 멋있어 보이는 거 하고 싶으면 한 번 하지만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안정적인 걸 해놔야지. 뭐 칼국수라든지 부대찌개도 좋아. 핫한 거 하나 하고 싶으면 그걸 낑겨도 그 밑으로 집어넣어놔야 돼. 그래야 그게 오래 간단 말이지. 느끼고 있죠? 여기를 그냥 곱창 전골이란 이름으로 끌고 가는 게, 나는 곱창 전골집을 본다면 약간 곱창 전골, 오래된 곱창 전골집 느낌이 나. 곱닭이란 키워드를 여기 딱 바라봤을 때는 약간 핫한 느낌도 아니야. 지금 봐도. 그리고 인테리어를 봤을 때 아주 고급진 것도 아니고 약간 반수리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키워드가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는 거야. 환경과 키워드가 안 맞으니까 빨리 힘을 잃었던 거지. 블로그를 불러가지고 잘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상호를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올드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키워드를 가져가는 모양대로 가는 거야. 뭐뭐 곱창, 차라리 뭐 곱창 전골 해가지고 만들고 서브로 닭도리탕과 곱창 전골 넣고 닭도리탕 따로 넣고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과정으로 가서 안착되면 본인이 빠져나와도 이게 급격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프로세스가 일정해. 얘들은 그게 좋은 거잖아. 맞아요. 손님들도 맛이 일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점심에 지금 한 바퀴 반 돈다고 그랬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바퀴 반. 그러면 얼마예요? 한 바퀴 반 돌면 얼마예요? 한 바퀴 돌면 한 5, 60 정도 되고 한 바퀴 반 정도 되면 좀 점프 올라가고. 아 그래요? 막 열정이 막 이게 막 엄청난 스타일인데 다 알아.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꿰어지지가 않은 상태인 거야. 그냥 줄기 꿰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맥락을 못 찾는 거야. 흐름을 이제 못 찾는 건데 이거는 근데 사실 시간 문제예요. 좀 지나면 찾게 돼 있어. 찾게 돼 있고 부족한 매출이야.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컨셉이면 7천 정도는 찍어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5천을 찍는데 이걸 놔두고 다른 거 손댄다? 이게 너무 위험해. 네, 맞아요. 저도 네. 딱 그렇게. 저기는 왜 저렇게 비워놨어? 저기 왜 옛날에 뭐 전 같은 거 했던 거 같은데? 고깃집 했던 초벌 했던 초벌실이야.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일단 앞에 왔다 갔다 이쪽 산책 이거 강이니까 저녁에는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좀 해서 눈에 띄게끔 해서. 나는 저기를 할 때부터 볼 때 저기를 왜 활용 안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거든? 전 같은 거 좋아요, 전. 내가 우리 동네에 전집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전집이 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전집은 비 오는 날 무조건 만석이야. 근데 여기 지금 이 전골도 비 오는 날 먹는 음식이거든? 거기도 닭도리탕이 있어. 전이 메인인데 닭도리탕이 많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는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데 나는 지금 저 모양이 돈 안 들이고 저기 전집 하면 괜찮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다가 뭔가 포장하기에도 전집은 되게 유리하거든.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여기 닭도리탕이니까 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전이 되게 재밌는 게 포장도 많고 전 같은 메뉴가 굉장히 좋고 여기서 닭도리탕 먹을 때 추가할 메뉴는 전 같은 거밖에 없어. 왜냐면 10,000원 이하로 떨어뜨려줘야 돼. 여기는 부대찌개를 빼고 차라리 여기다가 적어 놓고 근데 여기 오니까 저게 시설이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 판매량이 괜찮아. 짭짤하고. 전선정이라고 알죠? 전선정이 한동안 히트 쳤을 때 점심에 전을 부쳐줬단 말이야. 김치찌개 시키면 정말 대충 부친 전을 몇 개 줘.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장하고 와서 이제 그걸 먹는 거야. 한동안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나중에 10년 이거 한 죽고 나면 10년 뒤에 또 해도 저거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프로세스가 오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뺑 밀어주고 끝나잖아. 끓여주잖아. 네. 이게 좋다 그러면 전을 주는 것도 큰 힘을 받을 거야. 싼 전을 주는 거 점심에. 단가를 자꾸 낮추려고 하지 말고 15,000원을 받고 앉았어. 전골 시켰어. 기본전 하나 딱 주고 먹다가 여기 전 좀 더 먹자 할 수 있어.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매출을 한 2천만 원만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 견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드는 거야. 더군다나 시설을 따르지 않고 원래는 저렇게 만들려면 저 테이블 다 치우고 또 공사하고 뭐 해야 되는데 저 모양이 딱 되지 너무 얼마나 좋아. 돌아가요. 만약에 저거 안 쓴다면 굉장히 불필요한 공간이 돼버렸어. 전판 쓰면 뭐가 좋은 줄 알아? 계란말이가 금방 돼. 이게 계란말이 알지? 이렇게 긁어가는 거. 물계란처럼. 그런 거 엄청 좁잖아. 그러니까 전판을 가지고 있는다는 자체는 전도 하고 계란말이도 하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뭐 지질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 그러면 다양한 사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뜨거운 음식을 바로바로 줄 수 있지. 여기다가 프라이팬을 간택기 올려서 하는 작업하고 저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런 스타일이. 또 싸게 주면 되잖아. 또 싸게. 추가하면 뭐 닭도리탕 먹을 뭐 전골 먹을 때 추가하면 계속 조금씩 해가지고 7천만 만들자는 얘기지. 5천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한 7천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고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좀 모이면 그때 돈 모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지. 지금은 본인이 있으니까 1,000만 원 남는 거지. 본인 빠져나오면 빵원이라니까. 내가 해봐서 알지.